반갑습니다. 전도 원장입니다. 히알라레스, 송막폐렴, 온도를 올리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스트레스 받으면 단맛이 없어지지 않습니까? VDS는 네모에 따라 증상이 다르다. VDS를 유발한 병원체를 보면 저렇게 아주 잡다한 병원체가 발견이 됩니다. 저렇게 다양한 병원체라고 하는 것은 어느 한 가지 그 항생제로 예방 치료할 수 없다는 것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위생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죠. 바이러스나 곰팡이도 그 병원체가 될 수 있고요. 곰팡이, 독소도 병원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생식기 주위의 위생 관리가 중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. 감염 부위를 보면은요, 외음부, 질, 자궁경, 자궁내막, 방광, 신장 부위가 되겠습니다. 이런 부위가 감염이 되면 결국은 그 농이 흘러나와서 VDS라는 일련의 증상을 보인다는 것이죠. 감염 부위에 따라서 농의 양이나 배출 빈도, 배출 시기, 배뇨하고의 연관성이 달라집니다. 그래서 요 VDS가 있을 때는 꼭 전문 수의사들한테 자문을 받으셔가지고 그게 질염인지, 자궁경염인지, 자궁염인지, 방광염인지, 신장염인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진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. 자궁염, 자궁내막염 때문에 그 VDS가 오는 경우인데요. 가장 대표적으로 흔한 진로 증후군이 되겠습니다. 질 또는 외음부에서 균이 감염이 돼서 자궁까지 올라와서 자궁내막염이 된 경우죠. 대표적으로는 손을 집어넣은 경우고요. 수정을 시킬 때 오염된 정액, 오염된 카테터가 자궁에 도착했을 때 이런 일이 벌어지겠죠. 그죠? 자궁이 열렸을 때 자궁 내막에 있던 고름이 바깥으로 배설되는 현상을 볼 수가 있게 되고요. 급성 자궁내막염이 있고 만성 자궁내막염이 있는데 급성 자궁내막염 같은 경우는 자궁제 축농증, 자궁에 농이 가득 차 있어서 자궁 열려 있을 때 그때 대량의 농이 배출되는 것을 자궁 축농증이라고 하고요. 만성 자궁내막염은 만성적으로 자궁의 염증이 진행되면서 생긴 것인데요. 이 만성 자궁내막염은 치료가 불가하고요. 수태가 불가하기 때문에 도태시키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. 복막염이 왔을 때도 이게 난관을 통해서 자궁내막염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. 이런 케이스는 그렇게 많지 않다고 보겠습니다. 발정이 오면 이제 AI 카데타를 주입을 하게 되는데 그 카데타를 주입할 때 비위생적으로 주입을 했다든지 적기가 아닌데 아주 그 무리한 타이밍에 주입을 했을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요. 어떤 농장 같은 경우에는 농장장이 이제 새로 부임을 했는데 농장주가 수태율이 너무 떨어진다고 강조를 하다 보니까 주입 횟수를 까닭없이 늘리다 보니까 3번 주입하고 4번 주입하고 했을 때 이렇게 자궁에 그 상처를 주어서 이렇게 자궁 경염이 온 사례도 있었습니다. 질염하고 자궁 경염이 오면은 VDS가 오게 되는데요. 외음부를 통해서 왔고요. 최근 교배한 또 최근 분만한 모던에서 다발합니다. 질 입구에 오염됐을 때 오염된 균이 내부로 확산이 돼서 염증이 심해지는 것이죠. 질내의 산도가 잘 유지되면은 균 감염이 방지가 되는데 질내 산도가 유지가 잘 되지 않고 대량의 균이 너무나 오염이 심할 때 VDS가 발생을 합니다. 다양한 병원균이 복합 감염됐을 때 아주 쉽게 감염되고요. 이 질염만으로는 수태율과 무관하지만 이 질염이 심하게 되면 자궁 경염, 자궁 내막염으로까지도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. 방광염, 신우신염은 모돈들이 죽는 대표적인 원인이 됩니다. 모돈이 죽는 경우에 한 30%가 이 방광염, 신우신염 때문에 죽는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것도 방광심, 신우신염도 외음부의 염증을 통해서 상행 감염이 이루어지죠. 요 정체가 있을 때 발생이 됩니다.
요정체라고 하는 것은 음수 섭취량이 적어서 오줌을 그냥 방광에 너무 오래 담고 있는 것이죠. 이럴 때 이제 방광염이 발생을 하게 되고 신우신염으로 연결되기까지 하게 됩니다. 연쇄상구균이나 프로테우스균, 코리네박테리움 스위스균, 대장균들이 이 염증을 일으켜야 되는데 이런 것들은 다 환경의 오염, 외부 생식기의 오염 때문에 결국적으로 오는 것이다. 그래서 이 병을 막기 위해서는 결국적으로 모던이 있는 환경을 위생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.